그래서 뉴스타파 기사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11시 9분에 나온 기사인데 검찰이 김건희 통신 좀 해보니까 22대 총선을 개입 정황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전화하면서 김영선한테 직접 전화해달라 하고 통화를 김건희가 또 김영선한테 걸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명태균이 먼저 했었군요. 네. 왜냐면 김건희가 김포로 옮겨주세요라는 얘기를 김해. 김해로 옮겨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명태균이 그럼 직접 전화를 해갖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영선이를 못 달래게 생긴 거야. 그리고- 아무리 말 듣는 영선이지만. 그리고 명태균도 반대했잖아요. 음. 계속 이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영선이를 꼬셔가지고 옮기세요. 경선해갖고 이길 수 있게 이겨갖고 올라오세요. 저 도와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경선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명태균이 자기 땅이야. 자기 지역구, 자기의 나와바리인 이 창원의창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 자리를 죽어서라도 받아야 할 게 있었을 거고, 그게 결국은 창원공단이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심사 발표 무렵에 김건희와 김영선이 전화 4번, 문자 7번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영선이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얘기해야지 이제. 얼마나 내가 김건희, 명태균한테 이준석을 포함해갖고 아주 핀볼처럼 폭탄 돌리기를 당했는지를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이 얘기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호구 모질이 아유 저 바보 천치 이 소리밖에 못 들고 정치자금법으로 감옥까지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이제 빼박인 수준에 온 건데요.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인계받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배당도 못하고 수사 관련된 것도 못하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대요. 준비만.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런 문자도 나왔습니다. 뭐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가 경선 참여하겠다고 기사를 내지만 기사 내라고 한 것도 김건희가 내라고 한 거네? 그래서 경선을 이렇게 하는데 김영선이 이길 방법이 없다. 이거 김해가 출마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해결해 달라. 라고 하니까 뭐 단수 주면 나도 좋고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되고 지가 다 했네. 지가 다 했어. 약체 후보를 만나서 포섭해달라. 나가자는 게 답이다. 뭐 이러니까 뭐 명태균이 이것도 뭐 김영선한테 제가 경선할 말 못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신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건희 전화는 받기는 했는데 명태균을 들들들 볶은 거고 나중에 이제 그 경선도 못하게 되니까 폭탄을 준석이한테 던져가지고 준석아 얘 좀 어떻게 입막음 좀 해봐라 그래갖고 뭔가 기자회견 해갖고 해줄 것처럼 하다가 며칠을 묵고 있다가 비례대표 줄 것처럼 했다가 입을 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폭탄 돌리기였던 거야. 어떤 놈도 김건희도 명태균도 이준석도 국회의원 자리 공천을 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당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 이후예요. 이런 식으로 공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하면 안 됩니다. 이런 110석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180석 얻을 수 있어요. 누가요? 아니 이철규랑 유난홍이 그러던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철규 윤한홍 말을 듣고 김건희가 공천을 직접 관리했고 그래서 170석 180석 얻는다 소리가 한동훈이나 국짐 안에서 나온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그럼 이미 이때는 명태균이는 그래서 거기서 그럼 못 얻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철규 윤한홍이네? 이철규 윤한홍이 무능하기도 했었지만 얘네들 예상이 틀린 이유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것들은. 뉴스타파가 또 기사를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낸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거 국민의 내부 문건인데 여기에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설, 그다음에 윤석열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담겨 있고 김영선 컷오프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 당무감사에서 김영선이 최하위권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 안에 김건희 개입설이 언급돼 있고, 요거는 이제 김건희 개입설이 돼 있어서 총선 컷오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은 김건희가 이 공천을 다 뒤적뒤적 다 휘적휘적 했다라는 거를 알고 심지어 내부 보고서까지 썼으면서도 이거를 아닥을 친 거죠. 아닥. 이거 이렇게 보면은 다만 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을 갑자기 공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가로치고 김건희 여사 개입설 등 요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김건희를 방탄치고 김건희에 관련된 특히 명태균 특검을 반대한다. 이거는 뭐 사실상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거죠. 명태균하면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원투펀치. 그러니까 어떤 놈이 먼저 쳐맞느냐 원투펀치. 오세훈과 홍준표가 있는데 오세훈과 홍준표가 둘 다 안 만났다. 관련 없다.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이 만들어준 여론조사를 홍보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뻔뻔하죠? 네. 자, 명태균은 오세훈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4차례 만났고요. 오세훈이 당시 나경원을 이기기 위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오세훈 측은 만나긴 했는데 2번만 만났어. 라고 횟수를 확 줄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 3월 SNS에 명시 측 여론조사를 오세훈이가 올리면서 이것 봐라. 내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오세훈 그의 후계자, 후계자가 아니고 후원자. 후원자. 후계자가 뭐야? 김한정.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납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김한정 회장이 돈을 주기로 해갖고 몇 번을 줬는데 3번인가는 오세훈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김한정이가 아니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기는 조사 왜 안 나와? 이기는 거 원하셨어요? 그럼 옵션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지. 자, 그러면 8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전 거는 솔직하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니까 조사만 해준 거지. 근데 이기는 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쓰셔야지. 라고 한 다음부터 바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오세훈은 난 이거 모른다. 명태균 씨에 따르면 이제 3자 회동을 했다면 명태균, 오세훈, 김한정 이렇게 해가지고 김 씨가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 왜 안 나오냐라고 오세훈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를. 그 3명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래서 무려 13번입니다. 3번은 진 걸로 나오고 10번은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내가 보기에 이게 3,300은 진조사야. 1,100만 원짜리였지. 이기는 조사 10번은 얼마를 줬을 거냐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훈풍이 분다 해가지고 골든크로스 오세훈풍이 분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쥐가 올렸다니까? 그래서 저는 또 수상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홍준표, 윤석열 대선 경쟁 후보할 때 내가 양쪽에 다 팔아먹었을 거라고 했잖아. 실제로 다 팔아먹었어요. 나경원하고 오세훈 관계에서는 나경원한테는 이걸 안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들한테는 안 팔았을까? 그러니까 양쪽에 다 파는 거예요, 이 새끼는. 그리고 이긴 쪽한테 가갖고 추가로 보너스를 더 받아내는 거죠. 아주 영리한 전술입니다. 저는 나경원이 지금도 명태균 얘기를 못하는 거는 나경원한테도 어떤 형태든지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나경원이 제일 큰 피해자잖아. 지랄 연병을 해야 돼요, 그 성격에.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네. 얘도 뭔가를 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해야지. 결론적으로는 김한정보다 돈을 덜 써서 여론조사가 자기가 지는 걸로 나온 거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는 이제 슬슬 그 아들하고 명태균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랬지. 나랑 뭔 상관이야.
의절하려는 생각인가 봐요. 홍준표 아들과의 메시지인데 아버지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 몰래 그냥 인사를 좀 했나 보지라고 생각을 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야? 아니요. 자, 2023년 5월 15일 홍 시장의 아들은 명태균에게 대구시와 윤석열 간의 갈등이 없을 것이라면서 기사 링크를 보내고 이후에 대구시 주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 라고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 씨는 나는 홍준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라고 하는데 홍준표는 나는 그거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인사 좀 할 수 있지 라고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윤석열이랑 관계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건 홍준표한테 명태균이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제풀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홍준표가 워낙에 이제 자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해갖고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식적으로 이제 당하고 윤석열하고 공식적인 입장하고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단 말이야. 아마 건희가 제일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계속 개길 거야?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넌듯이 던져봤는데 바짝 충성맹세를 한 거죠. 제가 비록 정치 때문에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잘 전달해 주세요라는 메신저로 명태균을 사실상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윤석열이 홍 시장을 안 날리고 봐준 거예요. 명태균의 샤바샤바로. 아니 작정하고 날리려고 했으면 선거법부터 시작해갖고 옛날에 축구단부터 시작해갖고 불법으로 그 콜센터 조직 돌린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돈 문제도 정치자금법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다 덮어준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는 과정 중에 뜬금없이 20억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엔 홍준표가 뭐 선거 자금이 필요했든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20억을 빌렸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중개 역할 내지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명태균이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 장윤선의 정치 편의점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 건데 차용증 20억 차용증을 내면서 요거 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맑은 표정. 아니 신분증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첨가해서 넣은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홍준표한테 예를 들어 공천 헌금이라든지 선금으로 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업자한테 정식으로 돈을 빌린 것 같아. 그러니까 홍준표가 2014년에 경남도지사 선거를 치를 당시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차용증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명태균 측에서 갖고 있거나 알고 있었겠냐고. 업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결국은. 아, 명태균이. 그러면은 명태균과 홍준표의 관계는 2014년 부터 유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훨씬 오래된 관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균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왜 경상도 황태자겠어요. 영남의 황태자. 영남의 황태자가 그쪽 안에서 정치 좀 한다는 애들은 명태균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정치 조직 안에 지금 북진당의 주요 정치인 140명이라잖아, 전현직으로.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엮여져 있다는 거야. 김영선 공천 헌금 어쩌고, 공천 대가 이거는 세 발에 핀 거야. 원래 눈에 안 보이는 큰 정치업자였던 거예요, 명태균은. 홍준표가 고발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남상권 변호사가 또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그 홍준표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을 빌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물론 공소시효는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홍준표의 도덕성과 명태균하고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물증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